안녕하십니까. 자, 사회 세 번째, 사회책 속의 사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썰렁하다. 자, 저번 시간에 사회 집단의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어떤 형태든 사회 집단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사회 집단에 들어가면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사회 구성원 이걸로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사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구성원들 간에 구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위라고 부릅니다. 지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왔어요. 학교에 들어오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또 그 행정 직원분들이 계시고 다 나름의 뭐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은 학생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학생 안에서도 여러분들 또 서로 또 뭐예요? 지위가 여러 다른 지위가 생기죠. 3학년도 지위예요. 1학년도 지위예요. 혹은 회장, 부회장, 뭐 학생회장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구성원이 된다라는 거는 그 사회 안에 어떤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지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대한민국 국민도 뭐예요? 지위예요. 근데 이 지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귀속지위라는 게 있어요. 귀속지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더니 그거야.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그쵸? 여러분들 태어났더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딸, 아들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태어났더니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지위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아니죠. 그냥 태어났더니 주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은 귀속 지위가 있어요. 귀속 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뭔가 자유가 적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기가 쉽겠죠. 가령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전부 귀속 지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라는 건 전부 직업이에요. 사회 분업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모는 직업, 뭐 소에게 풀을 먹이는 직업, 뭐 물소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직업, 야자를 따는 직업, 이런 게 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은 그랬죠. 예를 들면은 노비라고 하는 지위, 혹은 상인이라고 하는 지위, 양반이라고 하는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태어났더니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귀속지위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의 결과 가지게 되는 지위가 있어요. 그거를 성취지위라고 해요. 또 어떤 책에서는 업적지위라고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중학생이라고 하는 지위는 어떤 면에서 업적지위, 성취지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의무교육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학생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생부터는 그 지위는 뭐가 될까요? 성취지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회장, 부회장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그거는 성취지위예요. 여러분들 어른이 될수록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성취지위를 어떤 여러 사회 집단에서 차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지위 중에 성취지위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그런 나라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지위를 하나 맡았어요. 지위를 맡았으면은 그 지위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을 안 하고 지위만 차지하면, 이거 우리 흔히 어른들 회사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 월급 도둑놈아, 뭐 그러거든요. 이 월급 도둑놈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한 조건으로 그 자리에 앉았으면서 왜 그 일을 안 하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맞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을. 자,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역할이라고 해요. 역할. 자, 가령 학교에는 선생님이라고는 지위가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지위는, 자, 물어볼게요. 귀속지위인가요? 성취지위인가요? 뭐 당연히 성취지위죠. 태어났더니 나는 교사야, 이런 사람 없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 경쟁을 뚫고 이 지위를 정말
힘겹게 성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취해서 선생님이 딱 됐어요. 선생님이 됐으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월급 받을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학생이 돼서 들어왔어요. 학생에게도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역할이 있죠. 그래서 학생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혼이 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학생의 역할일까요? 이거 내가 꼭 얘기해야 돼요? 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 각자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부모님도 부모님이라는 지위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딸과 아들의 또 가정에서 갖춰야 될,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따라 행동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은 동시에 여러 사회에 속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여러 사회에 속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사회 집단마다 나는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지위마다 전부 나름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동시에 난 한 사람인데 이 많은 역할을 동시에 어떻게 한단 말이냐? 아, 정신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역할들 중에 부딪히면 어떡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게임 클랜, 게임 길드의 마스터예요. 길마야. 내가 게임 길마인데 길드 대항전이 열렸어. 길드 대항전이 열렸는데 내일이 수행평가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나는 수행평가 발표하는데 거기서 또 조장이에요. 어떡할래요? 게임을 하러 간다? 수행평가 마무리를 하러 간다. 주어진 시간은 요만큼이다. 자, 이럴 때 나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지위에서 나오는 역할들이 부딪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은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역할들이 서로 부딪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지위에 충실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저 지위에 충실하려면 또 저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서로 부딪혀. 난 뭘 해야 되지? 아, 미치겠다. 이럴 때 여러분 멘탈이 막 털리고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고 할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역할 갈등이에요. 역할 갈등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역할 갈등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고 삽니까? 사람은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갈등을 그냥 어쩌지 하고 결정장애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정체성이에요. 자, 정체성.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나는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특징.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기도 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남편이기도 하고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나, 저기서는 저런 나, 여기서는 이런 나, 서로 다른 나예요. 심지어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의 나, 수많은 내가 있어요. 이 수많은 나를 어쨌든 하나로 묶어서 너는 누구냔 말이다 하고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 일관성을 갖춘 나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다른 나가 막 그때마다 엉치니까 이게 우리 완전히 정신분열증이야, 그죠? 정신분열이야, 완전히. 그렇게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나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체성이 정해져 있으면은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 거죠. 따라서 그 기준에 가까운 역할부터 수행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먼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정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죠? 네, 청소년이에요. 바로 청소년기가 바로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에는요, 몸과 마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키도 확 크고요. 또 이게 뇌 신경도 팍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니까 배우는 것도 폭발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평생 사회화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사회화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어른 대접 받으면서 평생 사는 거 아니죠. 어른도 또 필요하면 또 사회화를 받아야 돼. 그걸 재사회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은 나의 후배나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에게서도 배워야 돼요. 이걸 거꾸로 된 사회화 그래가지고 역사회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회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폭발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걸 배워요. 너무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예를 들면 다 4살, 5살 뭐 이런 아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별로 꽤 고민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고 누군가의 딸이거나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다 역할들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특히 청소년기 때는 여러분들 그 준거 집단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나는 저게 워너비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 청소년기의 특징이 또 워너비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도 뒷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역할도 자꾸 많아져요. 자, 이 많은 역할들을 자꾸 실험해 보는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어른들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 쉽게 못해요. 이거 해봤다가 아이고 안 되네. 그러면 파산. 그럼 인생 이생망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의 특권이 뭐예요? 이거 해볼까 해가지고 실패하면은 기껏해야 뭐예요? 야단이나 맞고 점수나 좀 깎이는 거예요. 점수 좀 깎인다고 뭐 여러분 인생이 끝장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특히 중학교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되도록 많은 가능성들에 도전해보고 그 속에 내가 어떤 게 진짜 나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하게 돼요. 부모님을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 원래 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정체성을 맞춰요.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뒤늦게 원래 이건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이 아니었어 이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겠어요. 오히려 청소년기 때 어른들이 시키는 것만 고분고분하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많은 경험을 탐색하면서 진정한 자아,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실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 이 다양한 자아와 경험을 찾아가는 실험 중에 제일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요, 많은 이야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만화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굉장히 간접 체험을 하는데 어떤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는 공감이 별로 안 되는데 어떤 이야기는 내가 이걸 보니까 가슴이 울리고 막 내가 뭔가 하고 싶어졌어 이런 게 생기고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어떤 사회든 우리는 들어가면 그 사회에서 지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지위에 따르는 무엇을 수행해야 돼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은 동시에 여러 사회 집단에 속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때때로 이 역할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장 가까운 쪽부터 한번 정렬을 해가지고 정체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부터 우선 수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특징들 중에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이것이 진정한 나, 자아를 설명한다고 여기는 그러한 특징들이다. 그럼 이게 언제 형성되느냐? 청소년기 때다. 청소년기 때는 아주 폭발적인 사회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진정한 나와 가까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를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때는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며 특히 많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제일 나쁜 건 뭐다? 어른들이 시킨 것만 고분고분 따라하면서 진정한 자신이 아닌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정체성을 잘못 형성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사실 나에겐 꿈이 있었어 이러기 시작하면은 인생 피곤해진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목 아파라.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